여러분 혹시 역발상 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남들이 다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는. 말은 참 쉽지만 정말 어렵죠. 근데 이걸 평생 실천해서 전설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템플턴 경인데요. 이분은 그냥 투자자가 아니에요. 시장의 심리를 읽는 거의 심리학자 같은 분이었죠. 오늘은 이 대단한 분의 투자 철학,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의 철학이 뭐냐고요? 사실 딱 이 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도취 속에서 죽는다. 와, 진짜 명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템플턴은 시장을 그냥 숫자판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희망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로 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망했어 하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가 최고의 기회고, 반대로 모두가 가자 외치면서 샴페인 터트릴 때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뭐랄까, 그의 투자 인생을 관통하는 나침반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철학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0만 달러. 이게 뭐냐면요. 1954년에 템플턴 펀드에 딱 10,000달러만 넣어뒀다면요. 1992년에는 이게 무려 200만 달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26억 원? 10,000달러,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26억이 된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이게 그냥 운일까요? 절대 아니죠. 연평균 15%라는 어마어마한 복리 수익률. 이건 진짜 철저한 원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템플턴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투자자? 아니요. 그는 스스로를 바겐헌터라고 불렀어요.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에 남들이 못 본 명품을 헐값에 찾아내는 그런 사냥꾼 말이에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좋은 주식들을 막 내던질 때 그걸 헐값에 주워 담는 전문가였던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남들이 위기에서 공포를 볼 때 템플턴은 기회를 봤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경제가 박살나고 보통 사람들에겐 이거 완전 재앙이잖아요. 근데 템플턴한테는요. 와, 이건 최고의 기업들을 역사상 가장 싼 값에 살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겁니다. 그는 군중의 패닉이야말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에도 급이 있다고 봤어요. 그 정점을 그는 최고 비관론의 시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해서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그냥 다 집어던지는 그야말로 패닉셀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면서 출구로 달려갈 때 템플턴은 오히려 조용히 쇼핑백을 들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네,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손꼽아 기다리던 매수 버튼을 누를 때였던 겁니다. 자, 근데 템플턴이 그냥 배짱만 두둑한 사람이었을까요? 감으로만 투자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냉철하고 체계적인 자신만의 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전이 아닌 철저한 이성으로 무장한 도구였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숫자였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이었죠.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는 조용히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얼마지? 하고 말이죠. 이렇게 감정을 싹 빼고 데이터만 보니까 남들이 휩쓸려가는 공포의 파도 위에서 혼자 유유히 서핑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도구가 뭐 엄청나게 복잡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이 4가지만 봤습니다. 자, 첫째, 낮은 P. 이건 쉽게 말해서 가성비 좋은 주식을 찾는 거예요.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싼 거죠. 둘째, 높은 영업이익률. 이건 뭐냐? 속이 꽉 찬 회사를 찾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사업으로 돈을 잘 버는 튼튼한 회사요. 가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거죠. 셋째, 이건 진짜 재밌는데 청산 가치보다 싼 주식.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워도 주가보다 돈이 더 남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망해도 본전은 하는 최고의 안전마진이죠. 마지막으로 꾸준한 성장 이력.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얼마나 맷집이 좋고 경영을 잘 해왔는지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니까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 4가지가 바로 템플턴의 보물지도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실전으로 가볼까요?
이 철학과 도구들을 가지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거래가 그의 전설을 만든 측거름이었어요.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시장은요, 말 그대로 박살이 났죠. 완전한 공포 상태. 바로 최고 비관론의 시점이 온 겁니다. 이때 절민 템플턴이 뭘 했는지 아세요? 돈까지 빌려서 1달러도 안 하는 주식, 심지어 파산 신청한 회사 주식까지 104개를 그냥 싹스로 담았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미쳤다고 했겠죠? 전쟁 났는데 주식을 산다고? 하지만 그는 내다봤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미국의 공장들이 미친 듯이 돌아갈 거라는 걸요. 결과요? 말해 뭐 하겠어요. 몇 년 뒤에 그의 돈은 4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템플턴의 스케일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바게넌팅을 했죠. 1960년대 사람들은 전부 역시 미국이지 하면서 미국 주식만 쳐다볼 때였어요. 그때 템플턴의 눈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바로 패전국, 일본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던 곳이죠. 근데 숫자를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의 평균 PE가 거의 20배인데 일본은 고작 4배였던 겁니다. 5배나 쌌던 거죠. 템플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저력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했고 결과는 또 한 번의 대박이었죠. 이번에는 반대 경우입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쌀 때 돈을 버는 거죠.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야기예요. 이때는 너도 나도 인터넷 기업에 미쳐있을 때였죠. 템플턴은 이 광기를 보고는 돈도 못 버는 닷컴 기업 84개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그 회사 직원들이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는 날짜, 소위 락업 해제일을 전부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11일 전에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공매도에 엄청난 돈을 걸었습니다. 마치 덫을 놓은 거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락업이 풀리자마자 직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죠. 템플턴은 또 한 번 거대한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그냥 감이 아니에요. 시장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한 거의 예술 같은 투자였죠.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에이,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처럼 AI가 투자하는 시대에 그게 통하겠어? 과연 그럴까요? 수십 년 전 템플턴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단어는 이번엔 다르다이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을 외치죠. 이번 AI는 진짜 달라. 닷컴 버블 때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템플턴은 말합니다. 기술은 변해도 그 기술에 열광하고 공포에 떠는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은 결국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템플턴의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이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14% 가까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돈이 14%나 빠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출렁거려도 결국 연말에 가보면 75%의 확률로, 그러니까 4번 중 3번은 플러스 수익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시장의 하락은 그냥 연례 행사 같은 거예요. 이걸 못 참고 중간에 뛰쳐나오는 게 진짜 실패라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지금 이 AI 열풍, 이거 1999년 닷컴 버블이랑 같은 걸까요? 템플턴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1999년엔 그냥 아이디어만 있고 돈은 못 버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AI를 이끄는 회사들은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템플턴의 시장 사이클에 대입해보면 지금은 아마도 낙관 단계쯤일 겁니다. 아직 모두가 이성을 잃는 도치나 광기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너도 나도 이유 없이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가 급증할 때, 그때가 바로 위험 신호라고 템플턴은 말할 겁니다. 그리고 템플턴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 제발 한 우물만 파지 말라는 겁니다.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거죠. 템플턴이 모두가 무시하던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편견 때문에 버려진 보석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지금 한번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혹시 너무 한 나라,
너무 한 섹터에만 몰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템플턴이었다면 아마 위험합니다 하고 경고했을 거예요. 자, 오늘 존 템플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시장의 공포가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번 시장의 위기가 찾아오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모든 걸 내던질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떤 보물을 찾아내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준비던 사냥꾼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